일본은 한국보다 한 발 빠르게 전염병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여전히 확진자 수가 잡히지 못하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확실히 국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제발 일본에 오지 마라. 최근에는 K방역이라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은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며 또 조롱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보다 먼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일본이지만 해제 이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한국과 계속해 반대되는 정책으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자 일본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부의 등을 지고 한국처럼 해줄 수는 없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일본인들이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츠러져 있던 개인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본인들이지만 현재 상황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0월 22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일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무성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분명 지난 202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걷던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7년 만에 1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개인 소비 증가에 따른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그렇다는 건 결국 일본의 경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경제 평론가인 콘도 스루스케는 전염병 사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 인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원유뿐만 아니라 기존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을 대신해 비싼 LNG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올겨울 일본은 전력과 가스 요금의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마저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낙담하고 있다 보니 일본인들 역시 정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네티즌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보고 정부는 얼마나 국민에게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궁금하다. 타국이 성장하는 가운데 25년 이상 디플레이션 혹은 초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성장을 저해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일본 경제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바뀐 기시다 정권이 내세운 경제적 조치는 기존 아베노믹스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배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일정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껏 높아진 세율이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 보장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죠.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뱉었지만 정작 국민들과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치는 아니었던 것이며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나날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가와 관련해 물론 한국 역시 100% 잘하고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또한 LNG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할당 관세 역시 낮추겠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발생 이후 한국은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돕고 또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상인 상생 지원금과 더불어 외식 페이백 등 실질적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금이나마 가계의 보탬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지난 몇 년간 50% 가까이 높아지는 등 한국의 발전은 확실히 눈에 띈다. 게다가 이만큼 복지 수당이 많다는 건 정말 훌륭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한국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한국인들처럼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무리수라는 게 드러날 텐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답도 없는 일본 정책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럽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나쁜 인플레이션 확산에 관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한국이 싫어도
한국이 잘한 건 칭찬하고 우리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해. 일본은 한국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부단히 애를 썼다. 하지만 이것을 반기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연수입과 세금 등의 상승과 임금의 반비례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급여가 오르더라도 세금은 그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입이 하락하면 국민의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엔화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만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만 국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30년 동안 계속된 국민의 소득 억제를 통한 균형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국내 여행 고투를 재개하려고 필사적이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가서 사용할 경비가 일본 국민에게는 없다. 게다가 원유값이 높으니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2배가 되었어. 재정 확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기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구 감소에 의해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과연 괜찮을까요? 맞아. 단순히 디플레이션이 악이고 인플레이션이 선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우선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경제 규모가 이미 커졌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일본은 경제의 물결을 무리하게 바꾸었고 결국 사태를 악화시켰지. 가솔린, 등유, 모든 유류세가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를 타고 출근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높은 교통비로 인해 이마저도 부담처럼 느껴지네요.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차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단지 어떤 의미에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제까지 자전거만을 이용할 수는 없고 결국 우리도 뭔가 수단과 대책을 발표해줬으면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본 적이 있고 댓글도 봤다. 한국인들도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았어. 결국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있는 거고 일본도 그런 것일 뿐이야. 정부가 내리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이상하게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하다. 지금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걸 정작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국력이 쇠퇴하고 있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식료품도 이제 외국산 수입에 의존해야 할 정도거든요. 돌아가는 일본 사회를 보면 미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됐고 반대로 일본은 몇십 년 만에 개발도상국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일본의 나쁜 인플레이션 확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